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뭘까요? 되게 많아요, 그죠? 막 머리에 샥 스치는 게 남편이라고 할까, 딸이라고 할까, 누구라고 할까, 막 이렇게 막 스치죠. 심지어는 강아지까지도 막 스치는 분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바로 나 아닐까요? 저도 이런 생각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나타내는 제일 쉽고도 제일 존재감 있는 것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름이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머 수진아 너 머리 되게 예쁘게 묶었다. 누가 묶어줬어? 이렇게 물으면 엘리베이터 탔던 그 친구가 눈이 땡그레지면서 아줌마 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아 너 머리 되게 예쁘다 이러면 도대체 이 아줌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지 않은 표정, 또 학교에 갔을 때도요 딱 앉아 있는데 거기 병렬이하고 은경이하고 은정이하고 너희들 와 오늘 정말 멋지게 앉았구나 진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애들이 갑자기 전부 다 앉아있는 모든 애들이 정자세를 하고는 탁 앞에 있는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반에 은경이 병렬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죠? 그래요. 교실에 들어가면요 게시판에 곳곳에 보면 이름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아무 이름이나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이름이 불림으로써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여지면서 흐트러져 있던 자세까지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름이죠.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이름 결혼을 하고 김수진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김수진이라는 이름 석자보다는 은경이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경이 엄마라고 부를 때 더 친근하고요. 그게 꼭 내 이름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은경이 엄마에서 엄마도 빼요. 은경아 불러요. 그러면 은경아 부르면 꼭 나처럼 나 은경이 아니잖아요. 나 김수진인데.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만약에 그 엄마들 만나는 모임에서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은경이 언니가 되는 거예요. 은경이 언니는 은경이 1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은경이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적어도 40이 넘었는데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그냥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 석자가 스물스물 없어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큰놈 중학교 모임에 갔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 은경이 엄마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은정이 엄마 누굽니다 하니까 어떤 한 엄마께서 안녕하세요 저 수빈이 엄마 김수진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뒤에 석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구 엄마도 좋지만 우리 그냥 이 모임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내 존재 가치를 담은 내 이름 석자 그냥 또박또박하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내가 존재하고 있고 또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말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장점을 발견해서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우린 단점을 적으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정말 줄줄줄줄줄 적어 나가요. 그런데 장점을 적으라고 하면
5개도 못 적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장점을 적고 단점을 적을 때 단점은 쭉 적어 나갔지만 장점을 적으라고 하니까 뭘 적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장점을 적어보세요. 장점을 적고 내가 잘하는 걸 찾는다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존재잖아요.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요, 나는 언제나 아주 멋져. 나는 언제나 필요한 존재야.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어. 앞으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 거야.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모두 내 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존감 높게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아주 잘 된다고 해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신을 믿고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을 아끼며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공감을 잘 할 것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상대에게 다가간다면 상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인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열쇠, 자존감을 키워주고 높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의미이다. 자존심이 자신의 잘난 점을 높이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을 즐기기 때문에 많은 일에서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하게 여긴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여긴다면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은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확신에 찬 사람은 그 말이 신뢰감이 생기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데카는 현대인의 최대의 정신적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불성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나에게 성실하자. 그러면 우리가 딛고 일어설 땅이 되고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길이 된다. 자제력, 헌신, 결심, 희망을 품는다면 주어진 환경이나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나를 돕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고 나를 아껴야지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고 나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다.
내 영혼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는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편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각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나를 아끼는데 소홀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더 귀하게 여기셨다면,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